자, 이제 시동을 제대로 걸어보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검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켜져요. 그죠? 아무것도 안 켜지죠? 이게 뭐냐면 빛을 감지해 가지고 이 백라이트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 놓으면은 이제 밝으면은 백라이트가 거의 안 보이고 어두우면은 백라이트가 밝게 나오게, 그리고 수동으로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 텐데, 시동을 건 게 다른 바이크하고 조금 다른 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 둘. 자, 시동을 거는데 제가 라이트를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보통 시동을 걸 때 시동 모터에서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모를 합니다.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도 할 뿐더러 이게 전기 모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노이즈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역기 전력도 발생할 수 있고, 전류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시동 걸 때 시동 모터가 돌기 직전에 대부분의 전원을 다 오프 시킵니다. 전원을 잠깐 끄는 거죠. 왜냐면은 시동 거는데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시동 거는 데에 전력을 몰아주기 위해 가지고 다른 전력을 다 꺼버려요. 실제로 켜져 있는 거는 연료 탱크 안에 있는 그거 있죠, 연료 펌프가 켜져 있고, 그리고 여기 인젝션에 들어가는 이 전원들, 거기에 들어가는 전원들이나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것만 켜놓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 제품은 이 12000R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등이 다 켜져 있어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시동 모터를 돌려요.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배터리가 시동을 한번 걸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간당간당하게 남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키 온을 하고 시동 모터 이거를 바로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에서 어느 정도 전류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조명 같은 데에서 다른 전력에서 어느 정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걸 수 있는 전력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력을 차단하지 않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더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대체적으로 이게 전부 다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메다트인지는 모르겠어요. 메다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조명도 굉장히 밝고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밝고, HID 정도는 안 돼도 굉장히 밝고요. 그리고 앞에는 LED 하나. 그런데 이게 보통 일반 할로겐 등으로 하면은 제가 알기로 한 40W 하나 켜지는데 40W 정도 소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40W라는 것도 엄청 큰 용량이죠. 근데 이거는 아마 그것보다 적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한 10W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0W나 15W 정도. 그래서 얘가 그런 자신감에 의해 가지고 그냥 다른 걸 차단하지 않고 그냥 바로 켜지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좀 그게 특이해요. 그래서 사실 오토바이는 시동을 걸면 무조건 전조등이 켜지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그렇게도 만들어지긴 했는데, 제가 전에 타던 호넷으로 그 장난을 할 때가 한번 있었어요. 뭐냐면 밤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투어를 나가는데 뒤에서 쫓아가는 거죠. 뭐 빨리 달릴 때도 있고 천천히 달릴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앞지르려고 하는데, 그냥 앞지르면 이제 뒤에서 오는 게 라이트가 보여서 보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시동 모터를 돌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앞에 있는 등이 꺼져요. 완전히 꺼져요. 근데 시동을 끄지 않고 등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누른 상태에서,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역전을 하면은 타쿠미가 되는 거죠. 張り付いていたはずだ。わけがわからねえ。なんだと。타쿠미가 밤에 도저히 역전이 안 돼가지고 라이트를 끈 상태에서 역전을 했죠. 저도 장난으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시동 모터를 돌려도 등이 꺼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동이 걸리는 요건, 이게 바이크 초보자들이 좀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뉴트럴 N으로 켜져 있고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럼 시동이 걸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제가 1단을 한번 넣어 볼게요. 1단 넣었죠? 그러면 시동 안 걸립니다. 당연히 안 걸리겠죠? 그러면은 클러치를 잡으면 안 걸립니다. 그러면은 스탠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클러치 안 잡았고요. 시동 안 걸립니다.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클러치를 잡으면 어떨까요? 시동이 걸리는 조건은 그렇습니다. 뉴트럴이거나, 그리고 뉴트럴이 아니면은 사이드 스탠드가 올라가거나, 사이드 스탠드가 올라간 것 뿐만 아니라 클러치가 잡혀 있느냐, 이렇게 안전장치가 다 돼 있어요. 이 사이드 스탠드도 여기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가 망가지게 되면 1단이 된 상태에서 클러치를 잡은 상태에서 시동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가는지 모르고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시동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엔진 열을 좀 받으면 얘가 12,000, 13,000, 저게 한 칸이 200이에요. 200. 그러니까 5칸이 1000이죠. 그러니까 1400에서 16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열 받으면. 예, 엔진 소리는 여기까지고, 이거 설명은 해드린다고 했죠.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토크루즈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오토크루즈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당겨서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로틀이 고정돼 있죠. 그럼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그냥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목걸이로 만들었고요. 거의 공짜입니다. 만들고 싶으면 만드셔도 좋은데, 이걸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되고, 그리고 몇 가지 사소한 거를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연료탱크에 이제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기름이 들어가면 이 기름의 높이를 관장하는 센서가 이쪽에 달렸습니다. 이쪽에 왼쪽에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기름이 조금 많이 나와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바로 세우면 이제 다시 조금 줄어들겠죠. 그게 한 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실제 이걸 달리다가 기름을 거의 다 쓰죠. 그럼 맨 밑에서 깜빡깜빡하고 여기 있는 숫자가 바뀝니다. 여기 있는 숫자가 이게 0으로 되고요, 이것도 0으로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이 깜빡깜빡 거리기 시작할 때부터 거리를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요거는 이제 기름의 양을 하는 거죠. 이게 그 매뉴얼에 보면 이게 16리터인데 한 12리터 정도 되면 깜빡깜빡 거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4리터 정도 남은 건데, 4리터로 달릴 수 있는 이제 숫자가 여기서 0.1에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그게 4리터가 되기 전까지 가서 기름을 넣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평균 연비가 제가 오늘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오는데 한 15km, 17km 정도 되니까 4리터로 하면은 곱하기 4 하면 한 60km 정도 되죠. 근데 60km까지는 좀 안 될 것 같고, 한 40km나 50km 정도, 살살 가면 50km 정도 되죠. 예, 그 50km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름이 없다는 게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그리고 시동을 꺼요. 시동을 끈 다음에 차를 세워놔요. 그래서 다시 키 온을 해요.
키워 온을 하면 얘가 센서가 이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깜빡거리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은 바이크를 세우고 나서 달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다시 깜빡거려요. 그러면서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일단 기름이 깜빡깜빡 거린 상태에서 주유소까지 시동 안 끄고 끝까지 가면은 이 수치를 맹신해도 되는데, 좀 믿어도 되는데, 중간에 이제 몇 번을 서다 가다를 반복하게 되면 이 숫자는 계속 0에서 시작하게 되므로 그 수치를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떨어지면 기울어진 상태에서도 이게 계속 깜빡거리겠죠. 그럼 그때서부터는 수치가 뭐 이미 4리터가 아닌 3리터가 될 수도 있고 2리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건데 기름의 양이 이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그 세팅 값을 이게 차가 기울이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게 맞을 텐데 아무래도 그쪽엔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예, 그렇고요. 그리고 요거 여기 있는 불 들어오는 거 있죠? 그냥 인디게이터인데 불 들어오죠.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 에코가 뭐냐면 이게 연비가 좋을 때 초록색으로 나와요. 그 다음 연비가 적당히 좋으면 파란색으로 나오고, 안 좋거나 그러면 주황색 나오고, 그리고 꺼져요. 한 3단계로 표시가 돼요. 보통 기어 6단을 놓고 시속 60km로 평지로 달리면은 보통 초록색이 나오더라고요. 혹은 이제 스로틀을 당기지 않았을 때 내리막을 달려도 초록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에버리지인데 저게 여기 있는 이제 그 실시간 연비가 숫자가 한 25, 30 그 정도 되면은 이게 초록색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거, 에코 다음에 레브 C라고 있어요. 레브 C는 저 C는 칼라의 약자예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색깔이 점점 진해서 이쪽에 가면 빨간색이 깜빡깜빡거려요. RPM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변해요. 한 저속으로 가면은 였다가 점점 세게 달리면은 이 레드존까지 오면 빨간색이 돼요. 그리고 다른 거, 레브 W는 뭐냐면 화이트의 약자예요. 이거는 한 이쯤 가면은 하얀색이 켜져요. 그리고 좀 더 가면 하얀색이 깜빡깜빡거리고 이제 레드존까지 가면은 깜빡거리는 게 엄청 빨라져요. 이건 기어를 바꾸라는 뜻이죠.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에코 기어는 1단일 때 무슨 색, 2단일 때 무슨 색, 3단일 때 무슨 색, 이런 식으로 바꿔지는 걸 뜻하는 거고요. 모드는 이제 스포츠, 스탠다드, 레인, 유저 모드에 따라서 이 색깔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을 아예 끄는 거고요. 이게 그 모드, 이렇게 에코나 기어나 모드로 돼 있으면 이 색깔이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레드존 가까이 치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변하거나 깜빡거리거나 그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RPM이 엄청 넘어가면은 여기서 뭔가 변화가 있어요. 오프가 아니면은 어떤 변화가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인디게이터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에코로 놓습니다. 얘기할 게 또 뭐 있지? 자세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주행 영상은 제가 찍긴 찍었는데 제 목소리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목소리를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혹은 자막으로 하게 되면 그때 올려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